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탁계약에 있어서 발행되는 수익권 증서에 관리되지 않는 유통 현황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지금 금융위원회와 TF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F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안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유출된 문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출된 부분이 카카오뱅크 경영 실태 검사 사전 준비 보고서, 외은 지점 검사 계획,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세부 운영 방안, 이런 문서들은 금융감독원의 본질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의 그런 누출이고요. 이런 누출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인데다가 이와 관련해서 활용할 목적까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당 직원이 금감원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은 내부의 기준으로는 나름 엄격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국회의 기준으로나 국민들이 금감원의 업무에 신뢰성을 보는 입장에서는 온정적인 양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해당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 그리고 비밀 등의 보호에 위반되는 형사법적 사안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형사법적 처벌이 병행이 되거나 또는 징계 처분이 해임이나 면직이 되어야 변호사와 관련된 자격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계 양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종감 전에 관련 사항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 직원 그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직원이 이해상충하는 행위를 한 적 없다라고 변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라. 이해충돌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형사적인 처벌 사항이고, 이해충돌되는 구조가, 외형이 있느냐가 바로 이해충돌 위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금감원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신탁을 이용한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은 이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이 국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신탁 전세 보증금 사기 대출 구조는 이렇죠. 보시면은 임대인이 즉 소유자가 신탁사에 임대 목적물을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받아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와 우선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동의 없이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해서 임차 계약을 설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잘 모른 채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은행에 합니다. 은행은 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즉 전세자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해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 신협의 제1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27명의 세입자와 체결해서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30억 원을 만들어냈는데요. 신협은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게 불법 점유자다, 신협이 소유권을 행사해서 불법 점유자다라고 점유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등포의 라프하우스 이것도 100억 원 규모인데요. 이건 역시 신탁 등기된 전세 매물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사기입니다. 마산의 오피스텔 전세 사건 역시 신탁된 목적물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은행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과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탁 계약된 그 목적물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이 설정될 수 없고 설정되려면 우선 수익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이러한 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주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는데요. 감독원장님, 첫 번째는 기왕에 벌어진 이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과실에서 업무상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사안이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라라고 조치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은행이 신탁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할 때 이 신탁 목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신탁과 관련된 이런 법률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반드시 우선 수익권자의 동의와 신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들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치. 지금 피해자들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너네들이 해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까? 의원님, 이게 사실은, 당사자 간에 결국은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거를 임대권자가 했다 그러면 결국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와 관련돼서 만약 사기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 형사상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이게 금액적 측면에서 크지 않은 것이니까 은행이 이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보상이 아니라 예. 자신의 과실로 나갈 수 없는 대출을 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대출을 상환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자기 과실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여간 그런 법률적인 관계와 관련해서 우선은 그런 법에 따른 원칙적인 해결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희나 금융위원회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결국 형법과 관련된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도 신탁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법적 측면에서의 대항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은행이 조사를 하고 실체적인 권리 관계를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영업행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거기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또 더욱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또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